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오늘은 항공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대신증권 양지환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항공주 이거 참 리오프닝 뭐 내지는 이런 걸로 해서 기대가 많았는데 주가에 그동안 뭐 퍼포먼스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휴가철도 맞고 했는데 항공주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7월부터 인천공항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네. 그동안 LCC들이 공급을 많이 못 늘렸던 상태였는데 네. 신규 노선에 취항을 하고 기존 노선에 이제 취항을 늘리는 이런 공급 증가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국제선 여객 쪽에 공급이나 수요가 어느 정도 살아날 거라고 좀 봤었는데 최근에 좀 주춤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BA.2.75 새로운 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좀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좀 더 그 회복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상반기에 국제유가가 너무 치솟았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한 2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는 조금 주춤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면 항공주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방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 2분기에 평균 제트 유가 기준으로 한 143불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달 들어서면서 유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한 130불대 정도 수준으로 이제 조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저희 그 원자재 쪽 담당하는 이제 애널리스트 의견은 하반기에도 유가 이제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좀 보고 있고 저희들이 하반기 항공사들의 실적을 수정할 때 적용하고 있는 항공 유가는 한 130불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2분기보다는 조금 낮아지겠지만 그렇게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최근에는 수요가 상당히 잠재된 수요가 이제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할증료가 높고 티켓 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일단 잠재된 수요가 충분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대로 수요가 충분히 이제 그를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의 로드 팩터 같은 경우가 사실 3분기 때 정도에는 70에서 80%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거의 저 만석인가 보던데. 네. 예. 야, 그래도 참 항공료 오른 거 보면은 뭐 유가도 오르고 뭐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긴 휴가철 숙박료 받는 거 보면 그거나. 근데 이거 그동안에 코로나 국면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객기 좌석 뜯어내고 화물로 해서 그래도 항공사들 괜찮았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양영훈님 말씀에는 이 화물 부분에는 2분기에 피크아웃을 예상하신다고요? 예, 항공 화물 쪽은 2분기까지 사실 일드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 3분기부터는 일드가 좀 빠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뭐 고인플레로 인한 각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었고 이에 따른 소비 위축이 결국 물동량이 둔화되는 쪽으로 이제 연결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7월부터 이제 인천공항 정상화방이 나온 이후에 대한항공이나 풀서비스 캐리어들뿐만 아니라 뭐 LCC 그리고 외항사들까지 국제 여객 노선의 공급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국면에 사실 여객기가 뜨지 못하면서 그 여객기 밑에 이제 벨리 스페이스 카고를 실지 못하면서 이제 항공 화물 수급이 상당히 이제 타이트해졌는데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이제 완화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일드는 2분기를 피크로 3분기부터는 좀 조정세에 들어간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측면에서 화물 쪽하고 그냥 여객 운송 쪽하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낫습니까? LCC는 뭐 항공 화물 쪽이 없기 때문에 풀서비스 캐리어만 놓는다면 그렇죠. 사실 2분기까지는 사실 뭐 화물 일드가 상당히 좋았고요. 3분기가 이제 관건입니다. 아직까지 화물 일드 7월달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뭐 그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사실 화물 쪽이 그 가격이 좀 빠르게 빠지면은 여객 쪽이 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이익은 좀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네. 코로나로 근 2년간 이제 항공주들이 상당히 힘들었을 때 이 대한항공 같은 이 화물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실적이 선방을 했지만 LCC 업체들은 상당히 적자를 계속 이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시작된다 이런 리포트를 작성을 하셨던데 그럼 LCC 이제 하반기에 좀 기대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일단 5월, 6월 달 들어서면서 이제 여객 쪽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에는 일단 3월 달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에어 제주 항공 이 두 항공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분기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일단 흑자원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지금 수요는 2019년 대비 한 30% 정도 수준으로 올라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지금 일드가 워낙 강세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장거리 노선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거리 노선들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항공 티켓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배 이상 올랐다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올라오는 속도보다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는 저희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저가 항공사 주요 수익처는 뭐 중국, 일본 요 가까운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지금 노선 정상화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동남아 노선이 일단 2019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동남아 노선 매출 비중이 한 40% 됩니다. 40% 어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랑 일본 노선은 각각 중국은 한 10% 내외, 그리고 일본 노선이 한 20%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동남아가 가장 크고요. 음. 반면 이제 영업이익 기여도로 봤을 때는 일본 노선이 가장 높습니다.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네. 티켓 가격이 높기 때문에 예. 이제 수익성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남아는 지금 한 6월, 7월 달 되면서 상당히 많이 회복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본은 6월 10일 날 단체 관광을 허용하는데 예. 나섰고요. 예. 아직까지 이제 FIT 개인 관광은 아직까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노선은 동남아보다는 좀 천천히 회복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동남아 노선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요금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항공사들 수익성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수요 회복 속도가 빠르지만 중국 쪽의 수요 회복이 더디다면은 사실 우리 중국인 관광객들의 그 수요가 상당히 많아야지 항공주들이 좀 빠르게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못한다면 좀 이연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중국 노선은 전체 원래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LCC들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수요가 없다기보다는 당국의 이제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정책 자체가 워낙 이제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도 사실 중국 노선이 정상화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으로 이제 취항하지 못하는 다른 그런 비행기들을 동남아, 일본 이런 쪽으로 이제 취향을 돌리면서 LCC의 공급은 올해 2019년 대비 3분기 때 한 30%, 4분기 때는 한 60에서 70% 수준,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 거의 90에서 100% 수준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를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위원님이 꼽고 계신 이 항공주 탑픽과 주요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예, 코로나 국면에서 저희가 이제 LCC 같은 경우는 계속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LCC에 대한 투자 의견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을 계속 탑픽으로 가져갔었는데요. 3분기부터는 이런 전략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화물이 있다. 꺾이니까. 예, 예. 화물이 아무래도 좀 일드가 꺾이게 되면 화물 매출이 감소하게 되고 여객 쪽에서는 매출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수요가 올라오면 그만큼 또 비용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화물 꺾이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대한항공보다는 3분기부터는 LCC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BA.2.75 때문에 국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데일리 한 7만 명 이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이를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혹시 저 양연구원님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 쪽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또 한때 저 미국 주식 한참 유행할 때 델타 항공을 비롯해서 좀 들어갔잖아요. 네. 예. 여기도 보면 크게 그건 없어요. 뭐 미국도 항공주가 그렇게 재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기술주들 추락한 거에 비하면은 이 빠지는 장에서는 또 이렇게 선방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지금 뭐 나눠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항공주 투자를 하는데 한국가가 미국가가 예. 일단 미국 항공사들은 네. 우리나라 항공사보다는 훨씬 더 좀 빨리 회복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미국 항공사는 특히 이제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국내선 쪽이 상당히 많이 이제 회복이 된다고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항공사들은 사실 그동안 우리 항공사 대비해서는 빠른 속도로 주가가 회복했다가 최근에 이제 경기 우려 때문에 이제 좀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 항공사들 LCC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뭐 잠깐 올라갔다 다시 또 떨어지고 이런 국면을 좀 맞이해서 주가가 사실 코로나 이전 대비 크게 뭐 올라온 건 별로 없다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LCC들이 오히려 하반기 내년 초까지 본다면 오히려 그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특히 예. 그리고 항공주를 투자할 때는 이제 환율도 상당히 네. 중요하잖아요. 지금 환율은 그래도 조금 주춤해지고는 있지만 계속 1,3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환율이 사실 높으면,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면은 항공주에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국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환율 원화가 약세일 경우에는 해외 여행에 드는 비용이 더 늘어나는 측면이 좀 있고, 근데 항공사들의 비용 중에서 리시료라든가 연료 유류비 같은 경우가 거의 달러로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일 경우에 더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억눌렸던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티켓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도 수요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유가가 높고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항공사의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최근 같은 막 이제 수요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항공주 관련해서 대신증권 양지원 연구원님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